이 경우에는 원하는 중학교로 배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중학교에 조금 더 확실하게 배정을 받기 위해서는 자, 이런 경우는 우리 아이는 어디로 재배정을 받게 되느냐? 안녕하세요. 콩나물맘 여러분, 콩나물쌤 전병기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입학과 관련한 이야기 한번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초등 6학년에서 중등 1학년이 된다는 것은 한 학년이 올라간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1년이지만 초등 4학년에서 5학년으로 혹은 5학년에서 6학년으로 올라가는 것은 그냥 같은 학교에서 학년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초등 6학년이 중등 1학년이 된다는 것은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입학이라는 과정이 수반되죠. 특히 중학교 입학이라는 과정에서 아이의 인생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사실 초등학교는 가까운 게 가장 좋습니다. 학부모님들 역시 초등학교는 무조건 가까운 거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시죠. 그래서 뭐 아파트에도 초품화라는 이런 명칭도 있고 아파트 가격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정도입니다. 아무래도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다른 어떤 요소보다 안전하게 학교를 다니는 것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이 안전이라는 조건에서 거리가 매우 중요한 요소고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중학교에 올라갈 때가 되면 부모님들의 생각이 조금씩 바뀝니다. 중학교도 당연히 거리가 가까운 것이 좋긴 한데 중학교부터 이제 학군의 개념이 확 강해지죠. 대한민국에서 학군이라고 하는 건 사실 중학교 학군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좋은 학군으로 이사 가려고 하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빠르신 분들은 4, 5학년 정도부터 이사를 고려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때로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거나 혹은 여러 가지 요소로 아이가 6학년이 되어서도 원하는 학군으로 이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 계약 기간이 남았다거나 집이 팔리지 않는다거나 또는 양도소득세를 위해서 거주 기간이 또 남아있다 이런 경우도 있으실 건데요. 원하는 중학교는 있는데 집을 옮기는 것이 주식처럼 금세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애가 타시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하는 중학교에 아이를 보내기 위해서 언제까지 이사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중학교 배정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잘 참고하셔서 꼭 원하는 중학교에 우리 아이가 입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중입 배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순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교에서는 3월과 9월에 2회에 걸쳐서 학생 주소를 확인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학생들이 주민등록 등본을 떼오도록 해서 그렇게 확인했는데 요즘은 그런 불편이 사라졌습니다. 학부모 불편 해소를 위해서 주민등록 정보 시스템 이걸 통해서요 학교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확인하거든요. 물론 이를 위해서 학년 초에 행정정보 공동 이용 동의서 이거를 이제 작성해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10월이 되면 거주 사실을 확인을 합니다. 이때 주민등록 등본을 실물로 받습니다. 동사무소나 민원24 사이트에서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아서 선생님께 제출하면 됩니다. 요즘에 동사무소라고 하지 않던데 옛날 사람이라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이 주소에 실제로 가족이 거주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를 실거주 확인이라고 하는데요. 가정에 방문해서 가족이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물론 모든 가정을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는 이제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몰려있는 그래서 배정을 받기 힘든 중학교가 있는 지역에서 주로 이런 실사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여기서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사 방문을 하진 않습니다. 기존의 여러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좀 가거주가 의심되는 상황일 때 실사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수년간 해당 초등학교에서 학교를 다닌 아이보다는 고학년이 되어서 특히 6학년이 되어서 전학을 왔다. 그리고 학군지로 왔다라고 하면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게 됩니다. 만약 이런 실거주 확인 절차를 통해서 가거주로 확인되면 원래대로 주소를 환원해야 되고요. 환원한 주소지를 바탕으로 중입 배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명백한 주민등록법 위반이 되는데요.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르면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하시면 안 되겠고요. 꼭 처벌 때문이 아니라도 절대 거주지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거주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중학교에는 정확하게 배정되는 학생 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누군가 하면 누군가는 선량한 학생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으로 전입한 한 학생 때문에 실제로 거주 중인 학생이 가까운 학교를 두고 먼 학교로 배정받을 수 있는 거죠. 누군가가 부정을 통해서 이득을 보면 다른 누군가가 반드시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거짓 전입 신고 해서도 안 되겠고 도와주셔도 안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거주란 무엇을 뜻할까요? 실거주는 크게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첫 번째, 전 가족이 실거주해야 하고요. 두 번째,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요. 세 번째, 실제로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 한 명이 아이 하나 데리고 오피스텔에 입주했다. 혹은 부모님 사업지, 친척집 등의 주소를 올렸다. 그러면 모두 가거주로 판단됩니다. 물론 부모 한 명이 아이를 데리고 있다고 모두 가거주인 것은 아닙니다. 중입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실질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거주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확인 서류 제출을 통해서 실거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거주 확인을 하고 나면 3단계 배정 원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학생이 제출한 주민등록과 실거주 확인을 통해서 확인한 주소를 근거로 배정원서를 작성합니다. 배정원서 작성은 대개 10월 말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원서를 작성해서 학생에게 교부하고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께서 보시고 이상이 없다 하고 이렇게 날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날인한 원서는 다시 학교로 제출하십니다. 직접 중학교로 내시거나 교육청으로 내시는 건 아니고요. 물론 오류가 있으면 수정 요구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원서를 제출하고 나면 학교에서는 이 원서들을 이제 온라인상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원서 작성 업무는 모두 종료되게 됩니다. 이제 중입 배정 결과는 이제 2월 초에 나옵니다. 배정 결과가 나오면 아이들과 부모님 사이에 환호와 아쉬움이 갈리는데요. 원하는 친구와 원하는 중학교에 가게 된 친구들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친구들 있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배정을 받고 나면 원서를 들고서 배정받은 중학교로 가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대개 원서를 교부받은 당일 그리고 다음 날 정도 이렇게 이틀 등록 기간을 주거든요.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아이들의 중입 과정은 끝이 납니다. 근데 여기 변수가 하나 있죠. 바로 이사로 인해서 주소가 바뀌는 경우인데요. 전출은 언제 하는지에 따라 밟게 되는 과정이 또 다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0월 중순까지 희망지역으로 전입을 마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별다른 변수 없이 위에서 말씀드린 이 과정을 그대로 똑같이 밟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순을 지나서 전입을 하게 되면 재배정 혹은 전학으로 처리가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원하는 중학교로 배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월 이전에 거주했다면 원하는 학교에 100% 배정받을 수 있는 지역이나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고 보죠. 그런데 원서 업무가 끝나서 재배정으로 업무가 처리되면 그 학교에 배정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차버렸기 때문에 좀 더 먼 학교로 배정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중학교에 조금 더 확실하게 배정을 받기 위해서는 원서 작성 업무가 끝나기 전인 10월 중순까지, 안전하게는 9월 말까지 이사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제출해야 되니까 당연히 전입신고도 필수고요. 그런데 10월 이후에 11월, 12월에 이사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재배정이 아니라 기존 배정에 추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타시도에서 전입을 한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서 서울로 혹은 서울에서 전라도로 이사를 간 경우 추가 배정이 됩니다.
배정 추가는 재배정이 아니라 기존의 배정에 새롭게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불이익이 없어요. 기한은 대개 12월 업무 마지막 날까지인데요. 정확한 날짜는 해당 연도와 해당 지역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교육청으로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배정 추가는 타 시도에서 전입을 하는 경우라고 말씀드렸죠. 서울 시내에서 다른 서울 시내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재배정이 되고요. 그래서 재배정을 희망하는 학생은 이사를 가서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 관할 교육청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재배정 업무까지 모두 종료된 후에 전입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전학으로 처리가 됩니다. 2월 말이 되면 보통 재배정 업무가 끝나거든요. 우선 교육청에 확인하셔서 재배정 업무가 종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종료되지 않았으면 재배정으로 진행을 하고요. 종료되었다고 하면 우선 배정된 중학교에 등록을 한 후에 3월에 전학 형식을 띠고 학교를 옮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재배정이든 전학이든 내가 가려고 하는 지역, 아이를 보내고 싶어하는 학교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서울의 경우 서울특별시 교육청 중학교 결혼 현황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스템으로 들어가면 학교명을 검색하면 해당 학교에 현재 결혼이 있는지, 그래서 재배정이나 전학으로 입학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면요. 서울 3대 학군인 은행사거리에 있는 을지중학교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중학교 이름에 을지라고 넣고 검색을 누르면 아래에 학교 정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학교를 누르면 우측에 결혼이 나오는데요. 현재 결혼이 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혼이 0명이다라는 것은 이 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학생 수 최대치를 지금 채우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학생을 받지 않는다라는 의미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을지중학교로 배정받는 아파트로 이사를 간다고 해도 재배정이나 전학이든 을지중학교에 입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런 경우는 우리 아이는 어디로 재배정을 받게 되느냐? 우선 근처 중학교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하겠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카카오맵을 한번 열어보세요. 카카오맵을 열고 이사갈 집을 지도의 정중앙에 위치시켜 보세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중학교를 검색합니다. 그러면 주변 중학교가 검색이 되는데요. 이때 중학교를 선택하지 말고 선택에서 인기순을 거리순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면 우리 집을 중심으로 가장 가까운 순으로 중학교가 정렬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온 중학교를 거리순 따라 하나씩 차례대로 결혼 현황 시스템에 넣어봅니다. 그러면 결국 결혼이 있는 중학교가 나오는데요. 그 학교에 배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혹시 이사를 갔는데 특정 학교에 꼭 들어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우선은 다니던 학교에 계속 다닙니다. 그러면서 결혼 현황 시스템을 통해서 이 TO를 계속 확인하는 거죠. 그러다가 TO가 났을 때 그 학교로 전학 신청을 하는 겁니다. 결혼 현황은 매일 저녁 5시에 업데이트 되니까 매일 확인하시고 TO가 있으면 학교에 전화로 확인 후 전학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결혼 현황 시스템 링크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직접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희망하는 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중입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에 따라 적절한 이사 시기까지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좋은 교육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콩나물쌤이었습니다.